안녕하세요. 혹시 하나의 샘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미라 다중검사 어세이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그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볼 겁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과정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하나의 개발 여정처럼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다중화가 강력한지 그 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핵심 과제를 살펴보고 그걸 해결할 설계 청사진을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배우고 마지막으로 아주 유용한 문제 해결 팁까지 이 5단계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 다중화의 힘입니다. 도대체 왜 한 번에 여러 타겟을 검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강력한 기술의 근본적인 왜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낼 핵심 미션입니다. 아니, 어떻게 딱 하나의 튜브 안에서 여러 목표물을 그것도 동시에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다중검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번의 실험으로 DNA나 RNA 같은 여러 타겟을 동시에 딱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하나 검사해서 결과 하나 얻는 거랑은 효율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보통 미러 시스템에서는요, 한 번에 최대 4개까지 타겟을 검출하는데요. 사실 2중이나 3중 검사가 제일 흔하긴 해요. 근데 왜 하필 4개가 한계일까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qPCR 장비가 최대 4개 형광 채널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테스트 스트립들도 4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파트, 핵심 과제입니다. 이 간단한 단일 검사에서 복잡한 다중 검사로 넘어가는 게요. 비유하자면 혼자 멋지게 연주하던 솔로 아티스트가 갑자기 풀밴드에 합류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여기 비교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단일 검사는 솔로 연주니까 깔끔하죠? 타겟 하나, 신호도 명확하고 최적화도 쉬워요. 근데 오른쪽 다중 검사를 보세요. 여러 프라이머랑 프로브가 말하자면 밴드의 악기들이죠. 이 악기들이 한정된 무대랑 음향 장비를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악기 소리는 잘 안 들리게 되겠죠? 바로 그게 특정 타겟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밴드의 모든 악기, 즉 프라이머와 프로브 소리가 전부 다 명확하게 들리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거. 예를 들어 드럼 소리가 너무 커서 기타 소리가 묻히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세 번째 파트, 청사진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성공적인 다중검사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설계하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단일 검사에서 최고였던 프라이머 세트가 다중 시스템에서도 최고는 아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엠비라 반응에서는 이 프라이머나 프로브 같은 짧은 DNA 조각들이 제조합 효소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기가 막히게 연주하던 솔로 연주자가 밴드에 들어가서는 팀 플레이를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 4단계 스크리닝 과정이에요. 자, 1단계. 먼저 각 타겟별로 베스트 연주자랑 후보 연주자, 프라이머 세트를 다 찾아놔요. 2단계. 그중에서 상위 2-3개 후보를 뽑습니다. 하나만 믿고 가면 위험하니까요. 3단계. 이 후보들을 막 섞어서 조합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최강의 밴드를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렇게 찾아낸 최고의 조합을 가지고 각 프라이머 농도를 세밀하게 조정해서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농도 최적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주 실용적인 팁, 바로 절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 검사라면요. 단일 검사에서 쓰던 프라이머와 프로브 농도를 그냥 딱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해보세요. 이러면 반응 시스템에 너무 많은 DNA 조각들이 들어가서 과부하가 걸리는 걸 처음부터 막아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제 결과를 읽어볼 시간이죠. 결과 판독입니다. 우리가 만든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하는 2가지 주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형광 검출법, 말 그대로 빛으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내는 형광 물질을 쓰고 이걸 읽을 수 있는 다채널 장비가 꼭 필요하죠. 단점은 이 색깔들이 서로 섞여서 신호 간섭, 그러니까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콜로이드 골드 스트립, 우리한테 익숙한 임신 테스트기 같은 방식이죠. 여기서는 서로 다른 꼬리표를 붙여서 눈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공기 중 오염에 정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 형광 검출법을 선택하셨다면 이 표를 꼭 기억해 두세요. FM, FIGNA, HEX, ROX, CY5처럼 이 형광 염료들의 방출 파장, 그러니까 내뿜는 빛의 색깔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걸 써야 합니다. 그래야 장비가 이건 FM 신호구나, 이건 FIG 신호구나 하고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콜로이드 골드 스트립은 표지 전략이 좀 달라요. 쉽게 비유하자면 각 타겟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열쇠, 예를 들어 FAM이나 GID 같은 분자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립에 있는 각각의 자물쇠 라인에 자기한테 딱 맞는 열쇠만 가서 찰칵 하고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트립에 여러 줄이 생기면서 결과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물론 어떤 열쇠를 써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테스트 스트립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여정의 핵심 원칙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실험했는데, 아니 왜 결과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지? 또는 이거 위양성 같은데? 하고 답답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장 흔한 2가지 원인과 그 해결책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펙트럼 혼선. 영어로는 크로스토크라고 하죠. 이건 말 그대로 한 채널의 형광 신호, 예를 들어 FAM 채널의 초록색 빛이 옆에 있는 VIC 채널로 살짝 새어 들어가서 있지도 않은 신호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쓰는 qPCR 장비의 광학 필터 성능이나 선택한 형광 염료 조합에 따라 생기는 좀 장비 특이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에어로졸 오염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증폭된 DNA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돼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험이 끝난 튜브 뚜껑을 딱 열 때 말이죠. 그게 다른 튜브로 들어가면 당연히 위양성이 뜨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통제된 실험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균형이 핵심입니다. 약한 타겟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프라이머, 프로브 농도를 잘 조절해 주세요. 둘째, 조합을 테스트하세요. 솔로 에이스가 팀 에이스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반드시 2-3개 후보를 놓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을 통제하세요. 특히 콜로이드 골드 스트립을 쓸 때는 오염 방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성공적인 다중검사 어세이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